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사적 모임이 8명으로 제한되는 등 달라진 방역 수칙이 시행됩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최근 60세 이상의 확진자가 늘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아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의 한 목욕탕입니다. 지난 29일 이곳을 이용한 60대 여성이 확진된 이후 닷새 동안 관련 확진자가 10명 넘게 나왔습니다.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는 이처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대에 머물렀던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최근 40%대로 높아졌습니다. 전라남도는 고령층 확산세를 막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7,500명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을 3차 접종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60세 이상 3차 접종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주 1회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검사해서 감염 확산을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광주와 전남도 각종 방역 수칙이 강화됩니다.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고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1명만 포함됩니다. 방역당국은 또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이 식당과 카페, 학원까지 16종으로 확대되는 만큼 영업주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9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북구의 한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10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9명 등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다른 지역 방문자 등 12개 시군에서 34명이 확진됐습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현 정부 들어 지방 재정 자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분권 1, 2단계를 통해 국비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만 조금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총국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율이 기존 11%에서 25.3%로 올라 국세대의 지방세 비율이 7대 3에 근접해졌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재정분권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초연금과 영아수당,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전가하면서 재정분권으로 늘어난 지방 재정이 다시 잠식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긴축사업에 있는 보조사업들을 지방에 이양하고 그것을 이제 지방이 책임져하고 있고 또 새로 시작된 영아수당 단계적으로 이 지방의 이제 세금 부담으로 이런 외에 다양한 이 보조사업들이 지방 재정에 이제 계속 부담을 주고 있고 순합층의 효과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되 국가와 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1차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수행하되 자치단체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지방의 역할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의견이다. 토론자들은 재정분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지금 바로 3단계 재정분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영호남 6개 지역 혁신협의회가 내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달빛 고속철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달빛 고속철도의 역할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주제 발표와 더불어 지역 혁신협의회의 발전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달빛 고속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주요 관광지에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이 대폭 확충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의 하나인데요. 앞으로도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엔 강릉방송국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릉 영곡 해변에 자리 잡은 솔량기 캠핑장입니다. 캠핑장 한쪽에 주차된 카라반 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됐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쉽게 카라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가서 너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다른 장애인분들이 와도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포 해변과 안목 커피 거리도 장애인 관광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해변 백사장 가운데 새로 만든 포토전 등 휴게 시설은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동 통로가 더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등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됐고 시각 장애인을 위한 관광정보 음성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지는 전국에서 122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강릉 지역 관광지 3곳을 포함해 모두 17개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20개가량 추가를 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런 카라반 같은 콘텐츠도 강화하고 강원도는 내년에도 일선 시군의 신청을 통해 열린 관광지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의심 사례가 발생돼 방역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오전 영암군 3호읍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닭이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이르면 오늘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농장의 닭 3만 6천 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하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전남의 닭 오리 농장에 대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신임 감독에 김종국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김 감독은 1996년 기아의 전신인 해태 타이거스에 입단한 뒤 13년 동안 기아에서 활동했으며 은퇴 이후 작전과 주루 코치를 지내고 지난 5월부터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김 감독의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그리고 외국인 투자 합작 기업인 디렉스폴리머가 접착제 소재인 APAO 공장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는 공장은 내년 말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8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순천 미식대첩에서 고수 맛집과 누들 맛집 등 모두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미식대첩 선정업소를 대상으로 맛집 평판 게시와 상차림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통해 맛과 서비스를 갖춘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전남사무소와 구례군 그리고 화엄사가 화엄권역 경제 활성화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지리산 전남사무소는 화엄 주차장 정비 등 체류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례군은 국도 18호선 종점부 변경과 친환경 교통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동구가 동구문화센터 전면 광장에서 스마트 도서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365일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책 자판기형 도서관으로 기기 내 소장돼 있는 250여 권의 신간 도서와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대출 반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골프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까지 시청 보조사업 관계자로부터 4,8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술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42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월 나주시청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B씨의 부모로부터 아들의 합격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탄소 중립 실천 운동을 전개합니다. 광주시는 탄소 중립 주간인 오는 10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 활동을 벌이고 공공기관에서는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 PC 절전 운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도 탄소 중립 생활 인증과 버스 한 번 이상 타기, 탄소 포인트제 가입 등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출산과 산후조리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신생아 양육비와 함께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지원하고 난임 부부는 1회당 150만 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또 출산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도 소득 기준 없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3일 기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률이 82%로 2,625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5일까지 공익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여수 캠퍼스 시설 개선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내년도 국비 626억 원 가운데 356억 원을 여수 캠퍼스에 투자해 500명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창업교육과 창작 공간을 갖춘 학생 성공홀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는 또 나머지 예산으로 인문대와 자연대 시설 개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오늘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 아침은 곳곳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광주가 3.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면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내륙 지역은 옅은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 지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 광주 전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나주 1도 등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보성 14도, 순천 15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2도, 영암 14도, 강진과 장흥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먼 바다는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